네,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지역, 바로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입니다. 그래서인지 여야 모두가 그 상징성만큼이나 무게감 있는 거물을 이 종로 지역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승리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이곳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의 홍사덕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누리당 2차 공천에서 종로에 전략 공천 되셨습니다. 지금 상대 후보인 정세균 민주당 후보가 이걸 두고 낙하산 공천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홍 후보님은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지역구인 대구를 떠나서 이번에 종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정대표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전략 공천이고 조금 비난적으로 얘기하자면 낙하산 공천이 되는 거죠.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편안한 선거를 못 치르고 서울로 온 거는 아마 우리 당의 인식이 이번 총선을 잘못 치르면은 나라 진로가 아주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병이지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라 그러고 당명으로 오게 된 겁니다. 네. 후보님 지금 종로 지역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중진 의원들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혹시 지역 연고가 없는 후보들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저한테 연고가 없다 그럴 적에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열적어서 말하지 않았던 게 실수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서울 사대부고 동숭동에 있던 서울물리대를 다녔으니까 제 나이대 가운데 제일 선명한 부분을,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을 바로 이곳 종로에서 자취했고 입주과정 교사를 했고 그런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열적어서 연고 없지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끝냈습니다. 예. 후보님 이번 4.12 총선이 갖는 의미가 아시다시피 좀 특별합니다. 12월에 치러지는 대선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또 그 상징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 마음가짐도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 홍사덕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 어떤 자세로 임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하나 말씀드릴 게 후보께서 전국형 선거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조승연 앵커요. 저는 진심으로 예. 이번 총선이 우리나라 국군의 갈림길에 해당하는 선거라고 봅니다. 예. 웬관이 지금 소위 통합민주당이라 그러는 데가 본질에 있어서 또 통합민주당이 연대했는 통합진보당의 본질이 정말로 위험천만하거든요. 예. 조금 설명드릴게요. 예. 사람들은 민주당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립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키웠던 인재들을 다 속간했습니다. 사실은 인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이라 그러는 거는 철학하고 비전인데 한미 FTA 제주 해군 기지를 거부하는 걸로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연을 끊었습니다. 그 대신에 손을 잡은 게 소위 통합진보당인데 통합진보당이 일관되게 주력을 했던 거는 며칠 전에 박 대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 한미 동맹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었던 게 바로 미국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한미 동맹을 그렇게 무력화시키면은 전쟁 가능성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게다가 한명숙 대표는 제대하는 아이들한테 630만 원씩 주겠다. 향후 5년 동안 165조를 복지 저걸로 쓰겠다.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하면은 5년, 1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제2의 그리스가 된다고 아주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이 다시 정말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박근혜 시대에 원칙과 따뜻함이 함께 있는 그런 번영의 길로 나가느냐, 그게 이번 총선에서 결말이 난다고 보고, 저는 아주 그 조바심을 내면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 그 후보님 질문을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가 이제 민주통합당의 정세균 후보입니다. 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선거 이슈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이명박 네. 심판론인데요. 여기에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거는 이미 우리가 대꾸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웬관이 국민들이 말씀이죠.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표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를 다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조성연 앵커도 기억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언론이 야당을 야단쳤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야당은 뭘 하고 맨날 박근혜만 나서서 싸우게 만드느냐. 그리고 야당을 야단쳤거든요. 그걸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박근혜 새누리당에다가 더 씌우는 거는 정서적으로 국민들한테 맥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꾸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해결되니까요. 예. 후보님 이번에는 지역구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종로 네. 지역 하면 이 계층 투표 성향이 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 네. 보면은 종로구에 나이 드신 분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구 구성을 좀 보면요.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후보님께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인구 분포가 좀 골고루 된 거는 유분리를 떠나서 정치 1번지의 위상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 일이고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40대, 30대에서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 제가 다녀본 바로는 또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총선이 정말로 구분이 걸려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후보님만의 필승 카드가 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 매번 선거를 그냥 정성을 다하는 걸로 정성껏 치르는 걸로 그냥 예. 방침을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홍 후보께서는 6선의 관록을 자랑하고 계시는 이제 중진 의원이십니다. 하지만 또 이 과정에서 소속 정당과 지역구를 좀 자주 옮겨 다녔다라는 비판도 꼬리표처럼 달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말을 지어낸 거지요. 제가 지역구를 옮긴 거 가운데 3번이 일산에 갔던 거, 대구에 갔던 거, 요번에 종로로 온 거, 이게 당명입니다. 그것도 뭐 편한 자리가 아니고, 아주 힘든 지역을 당에서 가라고 명령을 해서 갔던 거고요. 지금까지 저는 뭐 여당 후보가 되기는 요번이 난생 처음이고요. 늘 제1야당을 했는데 그 제1야당 이름이 조성연 앵커가 기억하다시피 계속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이 달라진 것 같이 보였고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2번을 무소속을 했는데 경상도 전라도가 양김 시절입니다. 예. 갈라져서 싸울 적에는 어느 한켠에 서는 게 사는 길이었지만은 난 죽을 각오를 하고 2번 다 무소속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 종로 지역이 이제 정치 1번지로 꼽히는 만큼 이제 정말 치열한, 누구보다도 치열한 선거전에 뛰어드셨는데요. 그런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분석이 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 어떠십니까? 네. 그 상대 후보, 정세균 후보의 장단점은 좀 파악을 하셨는지요? 전 뭐 다른 선거 때도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성악은 뭐건 무슨 일로도 고소고발 당해본 적도 없고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더구나 요번 경우에는 정 대표도 환갑 진갑 다 지난 나이고 나는 그보다도 나이를 더 먹었는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저 그런 거 안 하랍니다. 네. 예, 또 이제 종로 지역의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를 보면요. 또 부촌하고 또 서민층이 같이 포진하고 있는 복합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종로 지역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문방 위에 있었기 때문에 호적이나 이런 화재를 끼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을 청원 민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낙후 지역 정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서울시장을 한 2번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를 쭉 다니면서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아, 예. 그때 제가 모델로 삼았던 게 동경하고 미국의 버팔로인데, 여하튼 생계 때문에 조금 불법 건축물이 된 게 적잖이 있습니다. 원룸을 해가지고 이제 성대 학생들을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그런 동네라거나 반쪽방촌 비슷한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네. 예. 종로 지역의 몇 가지 이제 현안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아까 학창 시절을 종로에서 좀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로 구민들 네. 피부에 좀 와닿는 공약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어떤 공약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요, 첫 출마 때부터 지금까지 공약 제1호는 늘 똑같았습니다. 저의 명예를 지킴으로써 저를 뽑아준 사람들의 명예를 지키겠다. 그 다음이 교육, 관계, 문화 관계 뭐 이런 건데 한 서너 가지에 불과합니다. 지역 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마음속에 유념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할 뿐이고 공약 집에는 절대 싣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업을 아마 내만큼 많이 한 국회의원이 없을 겁니다. 다만 뭐 정부 예산을 가져온다거나 지방정부 광역정부 예산을 알로케이트하게 한 다음에 공은 전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공으로 돌렸으니까 예. 여하튼 저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네. 예. 후보님 또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론조사 보니까요. 네.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하고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일 거고 제가 아마 지금은 아직 지고 있을 겁니다. 웬관이 우리 정 대표는 6달 이상을 뭐 샅샅이 돌아다녔거든요. 예. 전 이제 2주 조금 넘었나요? 아, 2주가 좀 그러니까, 넘으셨어요? 예. 뒤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정성껏 뛰어가지고 따라잡아야죠.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인데요. 조금 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초박빙입니다. 이런 만큼 종로 표심 읽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후보님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종로 주민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지요. 그런 뜻이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평생 동안 일만 한 사람입니다.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마는 올 연말에는 반드시 박근혜 시대를 열어서 따뜻하고 원칙이 서 있는 나라를 만들어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종로 지역에 출마하는 홍사덕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